단순히 이순신을 조선을 구한 조선의 영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아시아와 동양 평화를 수호한 더 큰 인물로 포커싱을 좀 해주면 국민들도 더 자부심도 생기고 또 그게 팩트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예, 저도 그냥 잘 보내고 네.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오늘 멋진 또 159 이순신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냐 하면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KBS 역사 스페셜이 새로운 버전으로 KBS 역사 스페셜 시간여행자 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지성현 씨가 사회 겸 그렇게 하는 역사 스페셜이 다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한산 이순신의 바다라는 스페셜을 했는데 혹시 이사님이 그거 보셨죠? 예, 저는 한산이라고 하는 바람에 봤습니다. 저는 텔레비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우연히 보니까 역사 스페셜 시간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뭐 시간여행 해봤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인데 이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 1000년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간여행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목이 다름이 아니고 한산 이순신이 바다라고 하기에 그래서 봤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거를 봤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작년 우리가 11월 달에 동국대에서 이사장님 모시고 저랑 우리 동국대 패밀리들이 히젠 나고야 성이라는 데를 갔지 않습니까? 사가현에. 근데 그 방송을 이번에 역사 스페셜을 딱 보니까 한산 이순신의 바다의 시작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다이묘들을 모아서 했던 그 히젠 나고야 성부터 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젠 나고야 성에 우리가 직접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흔적 위에서 사진도 찍고 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히젠 나고야 성 박물관에도 들러서 거기 해설사님한테 설명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실제로 많은 뭐 눈으로 보면서 느끼고 공부도 하고 왔는데 그 장소가 그대로 나오고 그 사람까지도 나오고 하니까 저 되게 반갑고 신기했는데 이사장님은 그 어떻게 그 역사 스페셜 보신 전체적인 감상평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자기가 아는 장소, 자기가 아는 사람을 TV에서 만났다 하면은 반갑지요. 사실 히젠 나고야 성에 나오리라고는 저도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하면은 이제 왜군들이 부산에 상륙해서부터 물러갈 때까지의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이건 히젠 나고야 성 그러니까 부산에 상륙하기 전에 일본 측에서 오랫동안 침략 준비를 해온 단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르구나 아주 더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갔던 곳이고 그것을 역시 그 종합 채널이 되어서 그러는지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표시가 나더라고요. 자료 수집에서 일단 박물관 측에서 이제 그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자세한 자료 그리고 이순신하고 한산에서 맞붙었던 일본 측 사령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한산 해전에서 이제 대패를 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또 그 사람이 기록에 남겼지 않습니까? 그 가문의 기록을 그걸 잘 보여주기 힘든 건데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자료 수집이나 또 편집이나 하여튼 모든 면에서 참 아주 잘 만든 작품이더군요. 예, 그 저도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뭐 야키작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좀 참패를 하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그 해초 먹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되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그 치욕적인 역사일 수도 있는데 그거 기록을 해놓고 그걸 또 저희들이 이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던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한산대첩의 숨은 영웅이라 할 수 있는 김천손 이야기도 또 이렇게 나와서 되게 반가웠고 우리가 이제 김천손 마라톤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김천손이라는 그 목동이 그 역사 스페셜에 한 대목을 차지하는 것도 되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역사 스페셜에서 한 1시간 정도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도 이사장님께서도 되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 그 다음에 또 못 보신 우리 청중들께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그 방금 김천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천손이야말로 또 하나의 숨은 영웅입니다. 한산대첩이 다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초기에 연전연패하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한산대첩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승기를 잡은, 우리가 계속 회전을 하다가 일본의 그 육해공 병진 전략을 뒤집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한산대첩인데, 그 한산대첩의 승리를 제공해준 아주 중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한 게 김천손이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일기나 충무공 전서에 보면은 김천손은 이름만 한두 줄 나오고 자세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전투 때에 그 중요한 군사정보, 왜군들이 동태를 저 어느 위치에 몇 척이 어떻게 숨어 있다 해가지고 이순신으로 하여금 그 적군들을 넓은 바다로 유인해내와가지고 거의 전멸을 시킨,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 싸움판을 일본 측 승리로 기울어졌던 판을 바꾼 그런 역사적인 전투였고, 그것을 누구의 부름,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민초지요. 사실은 군인도 아니고 민초인데 순수한 애국심,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이순신에게 적군의 동태를 보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정말 군장도 큰 훈장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요즘 그 사람이 이제 공로를 이룩한 거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긴 그리스 군의 그 성전보를 전한 피디피데스보다도 더 아주 멋진, 더 값진 그러한 공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원장님이랑 같이 이 사람의 애국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마라톤 대회를 하자 해가지고 몇몇 지방자치단체, 기관 섭외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김천손 마라톤을 개최한다는 것이 아주 꼭 해야 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그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사님 김천손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했는데 올해 우리 사업 계획에도 들어있지만 김천손 마라톤 대회가 올해 안에는 꼭 현실화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사실 한산대첩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초기에 말씀을 하셨지만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꾸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승리였는데, 한산대첩 하면은 이제 하객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하객진의 그 전술이 한강대처럼 반드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원래는 그 디귿자 형태였다가 그걸 펼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사님께서는 역사 스페셜 보면서 좀 평소 때나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약간 그랬구나, 새롭다 하는 느낀 거는 없으십니까? 진법에 보면은 하객진 외에도 많은 진이 있죠. 그런데 한산대첩이 1592년 7월 8일, 양력으로 하면 8월 15일인데 이게 영화에서처럼 한두 시간 만에 끝난 전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의 하루 종일 싸운 거죠. 다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한나절, 아무리 짧아도 반나절 싸우는데 똑같은 진만 가지고 싸우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바뀝니다. 한일자로 됐다가 약간 오므린 일자가 됐다가 약간 벌린 일자가 됐다가 또 T자 비슷하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일자진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걸 포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하객진이 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군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적의 군세가 10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이쪽에도 거의 맞먹는 군세가 되어야 진세를 펼 수가 있는 것이지, 뭐 100척이 오는데 10척이서 하객진을 펼 수는 없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저 적군들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온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견내량을 출발해가지고 좁은 수로를 통해서 오는데 행대로 오지 못하고 종대로 오니까 우리가 배 척수가 아주 많지 않더라도 포위작전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객진을 펼쳐서 계획대로 이렇게 전투를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통신이 잘 돼야 됩니다. 앞으로 돌격, 뒤로 후퇴, 옆으로 벌려 하는 이런 것이 빨리빨리 전달이 되고
되고 또 배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깃발, 연,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실제로 배를 이제 앞으로 돌격한다, 옆으로 전개한다. 왜냐하면 특히 거북선, 판옥선은 양측에서 포를 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회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그런 연습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지휘를 해도 선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헛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참 멋있는 일전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평소 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또 생각이 납니다. 이사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번에 그 역사 스페셜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시간 여행자라는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최근에 여러 방송들을 보면 종편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 갈수록 사실 역사물, 교양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좀 기회가 사라지고, 뭐 먹방 좋아하는 분들 많지만 먹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능 이런 쪽의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참 이 교양이나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사항을 저는 이제 갖는데, 이사님께서 이번에 KBS에서 이 멋진 역사 스페셜을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칭찬도 좋고 또 희망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KBS에서 만든 것은 전파력이 좋고 시청각적으로 딱 보면은 금방 알고 또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그런 히든 스토리도 많이 개발을 해서 참 재밌게 의미 있게 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나은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러한 작품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감히 요망사항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멋있는 씬을 시청자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역사적인 의미,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선을 구한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첫 옥포 전투에서 대승을 했습니다만은 전투라고 하는 거는 승패는 싸워봐야 한다 이거죠. 싸우기 전에는 생과 사의 확률은 50대 50%이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사천해전에서는 총을 맞았습니다. 어디를 맞았느냐? 이 왼쪽 어깨를 맞았는데 왼쪽 어깨하고 이 사이가 얼마입니까? 머리하고 사이. 이거 뭐 10인치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순신이 어깨에 맞지 않고 머리에 총을 맞았다, 죽었다. 그러면은 이순신의 23전 23승은 있을 수 없고 사실은 조선이 망하는 겁니다. 사천전투가 아니라 그 후에 당포 전투, 당항포 전투, 한산도 전투, 부산 전투, 이순신은 어느 전투에서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내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전투, 두 번째, 세 번째 전투, 22번째 전투까지도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 23번째 전투에서 죽음으로써 그때는 죽어도 나라는 안 죽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23전 23승이라 하는 것이 참 의미가 큽니다. 근데 또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냐. 이순신이 수비하는 입장에서 싸웠습니다만 공격을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순신의 존재를 모르고 조선, 육군, 수군 뭐 그런 게 필요 없어. 조선, 그 사람은 그랬어요.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빗자루로 마당쓸기다.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작전상 일루죠. 야구로 치면은. 이루가 어딘가 하면 명나라를 점령하는 거는 바위로 계란 깨기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바위로 계란 깬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천축국으로 간다 이겁니다. 인도. 그 중간에 뭐 베트남, 대만, 뭐 필리핀 이게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대동아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이었죠. 그거를 인루에서 봉쇄한 것이 이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천축국, 루손, 시암 이 나라들은 전부 조선 덕분에 전화를 입지 않고 무사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순신은 동양평화를 수호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새로 쓴 것이죠. 그 점을 좀 더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개개의 전투에서 잘 싸웠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동양평화를 수호했다. 한산도는 그 수많은 긴 전투의 첫 승리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위기가 칠천량 패전 이후에 우리가 제해권을 잠시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순신이 불과 13척을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왜군을 격파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졌다. 그러면은 이 왜군들은 그냥 물밀듯이 중국의 산동반도, 요동반도, 북경으로 쳐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걸 막은 것이 이제 명량전투. 마지막으로 이제 노량에서 이제 전사하고 난 후에 그 이후로 200~300년 동안 조선의 바다 근방에는 왜군은 물론이고 감히 얼씬한 적이 없었지요.
그런 것을 이런 종합 채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멋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작품화 해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예, KBS 사장님 또 역사 스페셜 PD님 잘 들으셨죠? 듣기를 바라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이제 핵심은 단순히 이순신을 조선을 구한 조선의 영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아시아와 동양 평화를 수호한 더 큰 인물로 포커싱을 좀 해주면 국민들도 더 자부심도 생기고 또 그게 팩트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KBS 측에서 이번에 역사 스페셜이라고 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을 다시 방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건배사는 KBS 역사 스페셜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KBS 역사 스페셜 화이팅! 파이팅!